สวัสดี ทุกคน นะคะ. 네, 16강이에요. 16강에서는 여가 생활을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 후 오늘 어디에 가요? 새 휴대폰을 같이 사러 가줘요. 와 같은 여가 생활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연계동사의 어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자, 연계동사의 어순이라고 하는 건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여러분 한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밖에 올 수 없죠. 하나 이상 올 수 없어요.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동사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왔을 때 어떤 동사가 먼저 와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수량사 크르엉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어휘, 완윷, 휴일, ออกไปกินข้าว. 자, 외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에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연계동사의 어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 단어에 연계동사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먼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해석해 보면요. 억은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빠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끼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우는 밥이죠. 그래서 지금 억바이끼니 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카우는 밥이라는 목적어로 쓰여서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보면 나가다, 가다, 먹다 이 3개의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는 어떤 동사를 먼저 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그때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어떤 동사가 먼저 일어나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뜻에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동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나가는 게 먼저죠.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 식당이 있는 곳까지 가야겠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먹어요. 그래서 순서가 나가다, 가다, 먹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어로는 억바이긴 카우 하면 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음 단어 볼게요. 레오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쇼핑하다, 뽀까띠 또는 빠까띠, 보통, 평상 또는 평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를 보면요. 빠이하,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연계동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빠이는 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찾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방문하다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방문하다라는 것은 간 다음에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태국어로도 빠이가 먼저 나와서 빠이하,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대화문 보기 전에 아래 어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어법은 바로 연계동사의 어순에 관한 설명들인데요. 자,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동사가 여러 개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미에 따라 나열한다. 즉, 먼저 일어난 순서가 먼저 일어나는 순서의 동사를 먼저 말해준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4개의 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먹으러 가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먹으러 가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가다, 먹다의 순서가 되어서 태국어로는 빠이낀이라고 해요. 다음은 찾아가다 또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어휘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찾아가다라는 거는 가서 찾는 거기 때문에 태국어로도 빠이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다음 예문은 안경을 가지고 오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동사로 가지고 오다가 나와 있어요. 연계동사인데요. 가지고 오다라는 거는 가지다 더하기 가지다라는 말에 오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는 게 먼저예요? 오는 게 먼저예요? 와서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가지다 오다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국어를 보시면 가지다 아오가 되고요. 그리고 가지는데 뭘 가지죠? 안경을 가지죠. 그래서 안경이 아오 뒤에 옵니다. 그래서 아오 웬따 하면 안경을 가지다.
그리고 뒤에 마 오다라는 뜻인데요. 즉 안경을 가진 상태로 오다, 즉 안경을 가지고 오다를 태국어로 아오웨따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는요. 연계동사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데리고 놀러 가다인데요. 자, 데리고 놀러 가다를 풀어서 써보면 데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놀다, 그리고 가다. 이 3개의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동사가 먼저 일어날까요? 그렇죠. 데리고 뭐뭐 하는 게 1번이에요. 데리고 가겠죠. 데리고 가서 놀아요. 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로도 이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태국어를 보시면 데리고 뭐뭐 하다는 바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뭐 하죠? 그렇죠. 태국 친구를 데리고 뭐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 뒤에 푸안 콘타이가 나와 있어요. 푸안 콘타이는 태국인이죠. 푸안은 친구예요. 그래서 태국인 친구죠. 태국인 친구를 데리고 빠이는 가다, 그리고 티어는 놀다예요. 즉 태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놀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파 푸안 콘타이 빠이 티어라고 하고요. 네, 그럼 대화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에 뭐 하는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A와 B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네, A가 휴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B가 휴일에 외식하고 친구와 쇼핑해요 라고 하죠. 자,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휴일에 뭐 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선생님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맨 앞에 꺼내준다 라고 했죠. 그래서 휴일에가 1번이에요. 휴일에 동사 뭐뭐 하다, 그리고 목적어 무엇을, 이 순서가 되어서 자, 태국어로는 완윳 군 타말라이 크랍, 완윳 군 타말라이 크랍 이라고 하는데요. 자, 완윳은 휴일에, 군 당신은 주어져, 탐 뭐뭐 하다, 알라이 무엇을 의문사고요. 그래서 휴일에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표현으로 완윳 군 타말라이 크랍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B가 휴일에 외식하고 친구와 쇼핑해요 라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죠. 휴일에 외식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와 쇼핑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태국어로는 당연히 휴일에 외식합니다를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자, 태국어 보시면 완윳 휴일에, 자, 잔 나는 억바이긴 카오. 자, 여기 나와 있는 억바이긴 카오는 어휘에서 배웠던 단어죠. 뭐였죠? 그렇죠. 외식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휴일에 나는 외식하고 레오꺼 여기서 접속사로서 그리고 나서라는 뜻이었죠. 휴일에 나는 외식하고 그리고 나서 쇼핑해요. 값 표현하면 친구와 라는 뜻이에요. 즉 친구와 쇼핑한다 라는 뜻인데 다시 읽어보면 วันหยุด ฉัน ออกไปกินข้าว แล้วก็ 쇼핑 กับเพื่อน 이라고 하고요. 네, 이어서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네, A가 보통 휴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태국어로는 시간과 관련된 보통 휴일에가 1번이 되고요. 보통 휴일에 자, 뭐뭐 하다, 무엇을의 순서가 되어서 자, 태국어 보시면 보통 뽀까띠 또는 빠까띠 하고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빠까띠, 완윳 휴일에 군 당신은 탐 뭐뭇을 하다, 알라이는 무엇을, 그래서 빠까띠, 완윳 빠까띠 완윳 군 타말라이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휴일에 집에서 책을 읽어요 라고 하네요. 당연히 순서는 시간과 관련된 휴일이 1번이고요.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인 읽어요가 2번이죠. 자, 목적어가 뭐죠? 목적어는 책이죠. 그래서 책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집이 4번이 되는데요. 자, 아직도 학생들이 이렇게 문장 순서를 어떤 게 먼저 써줘야 되는지, 어떤 걸 뒤에 빼줘야 되는지를 헷갈려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알려드린 팁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과 관련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맨 앞에 써주고 장소와 관련된 건 일반적으로 뒤로 빼준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지금 일단 어려우시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어로 완윳 휴일에 잔 나는 짜넌 안. 자, 여기 나와 있는 짜넌 안이 바로 연계동사인데요. 짜는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은 읽다라는 뜻이죠. 즉, 넌 안 하면 누워서 읽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낭스 책이에요. 즉, 책을 누워서 읽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유가 나와 있죠. 다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정리해 드릴게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뒤에 이렇게 유 해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와 같은 현재 진행형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래 조동사죠. 그래서 미래 진행형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 นอน อ่าน หนังสือ อยู่ บ้าน이라고 해서 휴일에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교체 연습 보도록 할게요. 네. วันหยุด คุณทำอะไร วันหยุด คุณทำอะไร 그렇죠. 휴일에 너 뭐 해? 라는 표현이었죠. 자, 첫 번째 วันหยุด ฉัน ออกไปกินข้าว แล้วก็ 쇼핑 กับเพื่อน 자, 휴일에 나는 외식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랑 쇼핑할 거야 라는 표현이었죠. 두 번째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 นอน อ่าน หนังสือ อยู่ บ้าน 자, 휴일에 나는 누워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고요. 자, 세 번째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กลับ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กลับไปหา พ่อแม่ ที่ ต่างจังหวัด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กลับไปหา พ่อแม่ ที่ ต่างจังหวัด이라고 해서วันหยุด 휴일에 ฉัน 나는 จะกลับไปหา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จะกลับไปหา 연계 동사예요, 여러분. 자, 짜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와 관련된 will이었고요. 그리고 그랍은 กลับไป 하면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는 찾다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찾는다가 바로 부모님을 찾아뵙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하나의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펌에는 부모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 바로 전치사 at이죠. 자, 그리고 땅짱왓은 다른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즉,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뵐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วันหยุด ฉัน จะกลับไปหา พ่อแม่ ที่ ต่างจังหวัด 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대화문 살펴볼게요.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 랑,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랑 뒤에 동사가 와서 동사 한 후에라고 쓰여요. 두 번째 륵, 끝나다, 낮, 약속, กลับบ้าน, 집에 가다 또는 집에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퇴근 후 뭐 하는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죠. A와 B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퇴근 후에 오늘 어디에 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퇴근 후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후인데, 뭐뭐 후죠? 그렇죠. 퇴근 후죠. 후인데 퇴근 후에,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오늘 가다 동사죠. 그리고 어디에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보시면 퇴근 후는 랑륵간이라고 하는데 랑은 뭐뭐 한 후에였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와서 륵간은 일이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퇴근하다죠. 즉 퇴근한 후에 완니 오늘 곤 당신은 짜빠이 갈 것이다 동사고요. 그리고 의문사 나이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근 후에 오늘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오늘 너 어디가?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랑륵간 완니 곤 짜빠이 나이 크랍 이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B가 퇴근 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라고 하죠. 태국어 보시면 퇴근 후에 랑륵간 나는 있어요. 뭐가 있죠? 낫 약속이 있죠. 그렇죠.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나는 약속이 있어요. 뭐뭐와 라는 뜻이죠. 그리고 푸안 친구 즉 랑륵간 퇴근 후에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랑륵간 미낫 กับ 푸안 카 라고 하고요. 네, 이어서 핵심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A와 B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A가 퇴근 후 집에 바로 갈 거예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B가 퇴근 후 백화점에 가려고요? 라고 하네요. 자, A부터 보면 자, 퇴근 후 태국어로는 랑륵간이었죠. 랑륵간, 자, 쿤, 당신은 짝라반. 여기서 짝라반은 동사로서 집에 돌아갈 것이다. 집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사 뒤에 르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동사 뒤에 르이가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문장을 강조해 준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또 예외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사 뒤에 있을 때 바로 또는 전혀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 르이는 바로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퇴근 후에 군 당신은
자, 그라반 집에 갈 것이다. 너희는 바로, 즉 퇴근 후에 당신은 바로 집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의문조사로 르블라우가 나와 있어요. 자, 르블라우는 뭐뭐니 아니니 라는 뜻을 가진 의문조사죠. 즉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B가 퇴근 후에 백화점에 가려고요 라는 표현을 하네요. 자, 태국어로는 퇴근 후 랑르간 잔 나는 짜빠이든 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짜빠이든 렌 연계동사인데요. 자, 짜빠이는 갈 것이다. 그리고 는 렌은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서 산책한다. 가서 돌아다닐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 여기서 T는 전치사 at의 뜻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항은 백화점이라는 뜻이에요. 즉 퇴근 후에 나는 백화점을 돌아다닐 거야 라는 표현으로 랑르간 잔짜빠이든 렌 디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랑르간 잔짜빠이든 렌 디항이라고 해요. 자, 교체 연습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랑르간 완니 군자 바이나이. 자, 위에 있던 대화문에서 봤던 표현이죠.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랑르간 퇴근 후에 완니 오늘 군자 바이나이 오늘 어디 가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A 첫 번째 랑르간 퇴근 후에 잔미낫 가프연. 자,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라는 뜻이었죠. 두 번째, 랑르간 퇴근 후에 잔짜바이든 렌티항. 자, 백화점에 돌아다니러 갈 거예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세 번째, 랑르간 퇴근 후에 저는 떵바이리안 피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떵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떵 뒤에 동사가 와서 동사해야 한다 또는 동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자, 나는 뭐뭐 해야 해요. 뭐 해야 하죠? 바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야만 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리안은 배우다 또는 공부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수업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는 수업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잔떡바이 리안 피셋 하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피셋은 특별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특별한 수업에 가야만 해요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리안 피셋을 특별한 수업이라고 학생들이 해석을 할 텐데, 자, 리안 피셋은 과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외를 리안 피셋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전 회화에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 사다. 무트, 휴대폰, 크르엉, 기계 또는 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본격적으로 복습하기 전에 아래 나와 있는 수량사에 대한 설명 공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량사 크르엉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수량사는 명사의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어들이다. 그 중에서 크르엉은 기계나 기기 등을 셀 때, 한 대, 두 대 할 때의 수량사를 바로 크르엉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예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예문이에요. 네, 휴대폰 2대라고 나와 있죠. 자, 수량사는 일반적으로 한글과 순서가 같다. 태국어로도 한글로 휴대폰 2대면 태국어로도 휴대폰 2대의 순서가 될 거다라고 했죠. 휴대폰은 무트, 그리고 이는 성, 대는 크르엉. 그래서 무트성 크르엉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새 휴대폰을 사러 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는 사러 가다예요. 자, 여기도 연계동사죠. 자, 사러 가다라는 거는 사다라는 동사에 가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는 게 먼저일까요? 가는 게 먼저일까요? 산 다음에 가나요? 아니죠.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태국어로는 가다, 사다, 그리고 목적어인 휴대폰이죠. 휴대폰인데 새 휴대폰, 새는 휴대폰을 꾸며주니까요. 그래서 이 순서가 돼서 태국어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태국어를 보시면 바이, 가다, 사다, 그리고 무트, 휴대폰이죠. 그리고 마이는 새로운 또는 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이, 무트, 크렁마이라고 하면 새 휴대폰을 사러 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렁. 자, 수량사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수량사 크렁이 여기 한글에 해석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생략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스무트 마이라고 해도 되고 바이스무트 크렁 마이라고 해도 돼요. 물론
여기 크령, 수량사를 말해주면 보다 더 정확한 표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솜차이와 수다의 대화인데요. 솜차이가 몇 시에 퇴근해요? 라고 물어보죠. 태국어로 어떻게 하죠? 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도 앞서서 저희가 배웠었죠. 자, 콘 르gn한 기몽 크랍, 콘 르gn한 기몽 크랍 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기가 몇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였죠.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해요? 태국어로 콘 르gn한 기몽 크랍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녁 5시에 퇴근해요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저녁 5시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기억이 나셔야 하는데요. 바로 하몽옌이 저녁 5시였죠. 자, ฉัน 르gn한 던 하몽옌 카. ฉัน 르gn한 던 하몽옌 카 라고 읽고 저는 르gn한 퇴근해요. 던 뭐뭐에 하몽옌 저녁 5시예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시간과 관련된 거는 문장 앞에 꺼낸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해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하몽옌을 문장 맨 앞에 꺼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건 일반적으로는 맨 앞에 꺼내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지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는 문장 맨 앞에 있던, 맨 뒤에 있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솜차이가 오늘 배웠던 표현이죠. 자, 퇴근 후에 오늘 어디에 가요? 라고 하네요. หลังเลิกงาน วันนี้คุณจะไปไหนครับ? หลังเลิกงาน วันนี้คุณจะไปไหนครับ? 이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수다가 퇴근 후에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태국어로는 백화점에 가서 돌아다니려고 해요 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หลังเลิกงาน 퇴근 후에 ฉันจะไปเดินเล่นที่ห้างค่ะ 라고 하고요. 퇴근 후에 저는 백화점에 돌아다닐 거예요 라는 표현이었죠. 그랬더니 솜차이가 새 휴대폰을 같이 사러 가줘요 라고 하네요.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동사인 바이스. 자, 바이스는 여기 아래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어떤 뜻이 있었죠? 바이스는 사러 가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바이스 사러 가다 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무트 목적어로 쓰였는데 휴대폰이라는 뜻이에요. 즉, 휴대폰을 사러 가다. 그리고 여기 크렁마이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크렁은 수량사고요. 그래서 새 휴대폰을 사러 가요 라는 뜻인데요. 자, 지금 문장 끝에 쭉 보시면 noisy가 나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너희의 뜻은 두 개다라고 알려드렸죠. 첫 번째, 뭐뭐 좀이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noisy까지 나와 있어서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buys가 사러 가다가 아니라 사러 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휴대폰을 사러 가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값, with죠. 뭐뭐와, 뭐뭐과라는 뜻으로 봄. 값이고요. 그리고 봄, 저죠. 그래서 저와 같이 저랑 새 휴대폰을 사러 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이스 무트 크렁마이 값봄 너이시 크랍 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다가 뭐라고 하나요? 좋아요 라고 하죠. 꺼디카 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꺼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꺼는 뭐뭐도라는 뜻을 가지고요. 또는 회화체에서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 표현을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꺼디 하면 뭐 좋아요. 아니면 저도 좋아요 라는 표현으로 꺼디카라고 해요. 네, 지금까지 연계동사 어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17강에서는 쇼핑에 관한 표현들과 뭐뭐 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